삶에서 만난 하나하나의 인연은 내가 상대를 얼마만큼 배려하고 돌볼 수 있는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공부자리이다. 안녕하세요. 정목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내 배려심을 키우는 좋은 공부거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본다면 그 상대방이 다르게 보이겠죠. 세상의 모든 이가 내 공부를 성장시키는 선지식이다 하는 마음으로 2월의 마지막 주도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한 주 인사를 드리다 보니 어느 결에 2월의 마지막 자리에 서 있잖아요. 이제 계곡 너머에서 진달래가 연분홍색으로 피어날 거예요. 오늘 첫 곡은 Beyond the Valley로 출발하죠. 비욘드 더 밸리라고 하는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이 진달래가 안개처럼 막 이렇게 능선을 넘어올 것 같은 그런 상상이 드네요. 2월 25일이라 정말 뭐 이 날짜 하나하나 가는 게 뭐 그냥 달력을 누가 툭툭 띄어서 내다 버리는 것처럼 지나가죠. 그러니까 세월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지 말자고요. 뭐 며칠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나이가 18살이 되었건 88살이 되었건 그 나이에 국한하지 말고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 꼬리표
내가 지금 몇 살이야, 나는 젊었어, 늙었어, 이런 꼬리표 다 떼어내버리고 그냥 지금 이 현재에 다시 자기가 새 마음으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라. 별말 아닌 것 같은데 늘상 우리가 생각하는 말인데 그 말을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마침 한강을 지나오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강을 촥 보는데 강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 위에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는 오늘일 뿐이다. 오늘 하루일 뿐이다. 오늘 하루가 전부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더군요. 경북 예천의 대중리라고 하는 마을에 가면 아주 특이한 무덤이 하나 있는데 벌써 경북 예천 대중리 이러면 뭐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는지요? 그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만해 라고 짐작이 갈 듯도 하고요. 바로 언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무덤의 이름이 언총이거든요. 말을 묻은 곳이에요. 말을 묻었다 그러니까 당장 상상하죠. 소, 개, 말 할 때 동물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니옵니다. 땡 아니옵니다.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건 막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언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거, 말을 묻어서 무덤을 만들었다? 엄청 재미있지 않나요? 말을 묻었다 하니까 언뜻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이 언총에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인생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와요. 그 말을 들어보신다면 왜 언총이라고 하는 무덤이 생기게 됐는지 금방 납득이 가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쯤에 이 마을에는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문중간에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고집을 부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로 사소하게 시작된 싸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왜 한 번 싸우기 시작할 때 사람이 감정이 가라앉지 않으면 꼬투리를 잡아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계속 막 씩씩대게 되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싸우는 사람의 하는 말을 이제 접시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과일이나 나물 같은 걸 담는 접시에다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딱딱 받아가지고 그 말을 담은 다음에 장사를 지낸 겁니다. 말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장례식이 열린 거죠. 장사를 지내고 말 무덤을 만들었어요. 언어를 묻는 그 무덤을 만들면 싸움이 그칠 것이다. 이런 비방책을 내놓은 거예요. 참 그 나그네 스님이셨을까? 아무튼 참 현명하고 재미있으면서도 싸우지 마, 그만해. 뭘 그까짓 걸 갖고 싸워. 사실 뭘 그까짓 것 갖고 싸워 이러면 더 화가 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그까짓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그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싸워.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잖아. 유치해. 어린애야? 이렇게 불을 지르면 갑자기 그 순간 자기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더 분개심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제지하기보다 그리고 뭐 그까짓 꺾고 싸워. 별말도 아니네. 뭐 이건 옆에서 보는 사람, 훈수 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말이 아니에요. 다투는 사람한테는 사생 결단 나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더 불을 지르면 안 됩니다. 나그네의 말대로 마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 이웃을 함부로 지적하는 말, 욕하는 말, 상스러운 말 이런 거를 다 접시에 담았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접시에 담아서 그래서 언어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언총을 만들었어요. 말씀 언자 언총이에요. 말씀 언 그리고 무덤 총자이죠. 말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 마을에 싸움이 그쳐서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말이에요. 듣고만 있어도 재미있고 행복하지 않나요? 비록 어느 한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긴 합니다만 수많은 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요즘의 세상 속에서 과연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삶을 성장시키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복되고 덕된 말들이 있는지, 이삭 줍듯이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지나치게 거칠고 함부로 하는 말, 내뱉는 말들이 이 혓바닥 자체가 도끼자루가 되고 총이 되고 칼이 되어서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를 찌르거나 총으로 상처를 입게 해서 피해를 주거나 다시는 되돌이킬 수도 없는 목숨을 잃게 하는 일까지 있지는 않는지. 요즘 이웃지간에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말다툼이라는 건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위층에서 아이들의 쿵쾅대는 소리 하나에 신경을 자극받게 되고,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말 한마디 하면은 거기서 바로 욕설이 나가거나 그 길로 칼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그런 부탁의 말 한마디도 서로 아우 미안합니다, 주의할게요, 또는 이해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로 받아내질 못하고 모두가 왜 나를 건드리는 거야, 이 전 세계는 나의 왕국이란 말이야, 감히 누가 나한테 덤빈다는 얘기야, 왜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이 되었는지. 이건 왕국이 아니라, 나만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창살 없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득 지나온 시간 속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말들, 사회에 난무하고 떠돌아다니는 말들, 뉴스나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험악한 말들을 접시에 모두 싹 담아보고 싶네요. 그 험악한 말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는 언총을 만들어서 도시 곳곳에 언총의 무덤들이 하나의 능선을 이루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차 타고 가는 길목에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고요하고 따뜻한 말들이 오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멋진 상상을 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음악은 제가 이 쇼팽의 이 곡을 듣고 있다 보면 저절로 가슴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차분해져요. 마음에 평화가 깃들어요. 이별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이별이 아닌 듯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나러 나갈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자주 들려드리기도 하는데, 영화 더 마스터에 나오는 스타일로서 쇼팽의 이별의 곡은 또 어떻게 부르나 분위기 다른 노래 들어보시죠. No other love can warm my heart now that I've known the comfort of your arms. No other love, oh, the sweet contentment that I find with you every time. No other lips could want you more, for I was born to glory in your kiss, forever yours. I was blessed with love to love you till the stars burn out above you, till the moon is but a silver shell. No other love, let no other love know the wonder of your spell.
was blessed with love to love you till the stars burn out above you, till the moon is but a silver shell. No other love, let no other love know the wonder of your spell. 봄 분위기가 나지 않아요? 영화 더 마스터에 나오는 쇼팽의 이별의 곡은 이렇게 그 소프라노 가수가 무대 위에서 클래식하게 부르는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달라서 같은 노래인데도 이 어느 위치 어느 상황에서 부르느냐에 따라 이 노래 맛과 음악의 맛이 달라지는 그 묘미, 전 가끔 그걸 즐깁니다. 같은 곡인데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이 노래도요. 나의 기쁜 마음 그대에게 바치려 하는 이 한 노래를, 이걸 막 소프라노 가수가 막 쫙 뽑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것대로 멋진데 영화의 그 이렇게 한 장면에 이게 뒷 배경처럼 쫙 이 곡이 흐르면, 그리고 그 목소리도 좀 촉촉하면서 서정적으로 들릴 때, 그때 참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이 곡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격언 중에 어제의 일로 오늘을 다 보내지 말아라 하는 멋진 말이 있더군요. 어제의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 하루를 다 보내지는 말아라. 이미 지나간 일을 떨치지 못해서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언이죠. 걱정이 많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순간에 몰입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자꾸 지난 시간에 서성거리고 그 역에서 맴돌고 그 간이역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저 앞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을지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오늘 바람 속의 책은 걱정에 관한 시 한 편을 골라봤어요. 미국의 시인이고 메리 올리버의 나는 걱정했다라는 시인데, 여러분도 아마 이 시를 들어본다면 걱정이라는 게 내가 마음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일 수 있겠구나 하고 턱 그냥 강물에 돌을 던지듯이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함께 감상해 볼까요? 나는 많이 걱정했다. 정원의 꽃들이 잘 자랄까? 강이 똑바른 방향으로 흐를까? 지구가 우리가 배운 대로 돌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내가 옳았을까? 내가 틀렸을까? 나는 용서받게 될까?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노래할 수 있을까? 참새들조차 노래할 수 있는데 나는 절망적이지 않을까? 내 시력이 약해지는 중일까? 아니면 단지 상상일 뿐일까? 신경통이나 파상풍, 치매에 걸리는 건 아닐까? 마침내 나는 내가 걱정했던 것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그만두고 늙은 몸을 이끌고 아침 속으로 걸어 나갔다.
저도 모르게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음률에 맞춰서 흔들어지게 되네요. 지금 50대 이후의 분들은 아마 어린 날 이 클로드 지아리의 기타 곡을 들으면서 거의 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의 음악은 대단한 인기가 있었죠. 안개 낀 밤의 데이트라고 하는 그런 곡으로 불후의 명곡을 남기면서 유럽 전역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그리고는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기타리스트로서 정말 명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가 연주한 첫 발자국이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발자국을 찍으면서 오다 보면 매 순간이 첫 발자국 아니었던 날이 없었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추억과 향수의 음악을 듣고 있자니 이 나무 아래 앉아서가 함께 해왔던 시간 벌써 2년을 훌쩍 넘기고 우리가 걸어왔던 순간순간도 매번 첫 발자국이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메일로 보내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이분이 핸드폰 끝자리가 3806번이에요. 3806번님이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듣고 또 듣고 스님 얼굴을 만나면 터치하는 거 이제는 외울 것 같습니다. 이분 어플을 이용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터치 하면서 들어오시니까 지난 가을 취미로 신중 34위를 그리면서 신중탱화 34위 34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그리셨다는 얘기죠. 대단하신데요. 저도 도전 못 해본 건데 신중 34위를 그리면서 우연하게 만난 이 방송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네요. 스님 감사해요. 눈만 뜨면 저절로 띠리리리리 이렇게 시그널 익숙한 음악 듣게 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 안산에서 행복한 다진이가 그러셨네요. 아, 성함이 다진이구나. 예, 나무 아래 앉아서 처음 시작될 적 이제 시그널 음악 뜨기 전이죠. 사실은 그 앞에 먼저 쫙 음악이 흐르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장면도 있고 그거를 매일 보고 또 보는데도 혹시 지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 메일과 문자, 편지를 받아보다 보면 저는 방송하고 나서 기억조차 못하는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래서 나중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이 1회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이 방송을 듣고 가장 좋았던 글귀나 말이 있었다면 한두 줄 써서 한번 보내줘 보세요.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문득 했었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제가 새봄의 발원문에 대한 공모전을 몇 차례 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안내가 마지막 날이 될 거예요.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죠. 나무 아래 앉아서 새봄 맞이로 시청자 여러분의 발원문 공모전 이벤트를 열고 있고요. 그 날짜가 바로 이달 말 2월 29일까지입니다. 아직 며칠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도전 못하신 분들 좀 서둘러 한번 응모 좀 해보시죠. 특별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어요. 발원문에 채택되신 분권은 선택되어진 몇 분을 뽑아서 그분의 발원문을 이 시간 마지막 나무 아래 앉아서의 마지막 시간 내 마음의 성소 시간에 낭송을 해드릴 거고요. 내 마음의 성소에 그 낭송하는 건 3월 한 달 동안 해드릴 생각이에요. 몇 분이 뽑힐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한번 응모해 보시죠. 3월 한 달이 될지 내용이 좋으면 4월까지도 갈지 또는 4월 초파일까지도 갈지 여러분이 좋은 내용 보내주신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발언문으로 이어가 볼까 싶어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당첨되신 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속공예가 무형문화재 이경자 선생님이 직접 정으로 두드려서 손으로 두드려 만든 작품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릴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BTN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벤트란이 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그리고 난 잘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은 담당 PD에게 직통전화로 연락해서 문의하세요. 지역번호 02-3270-3431 3270-3431 이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셨어요. 달팽이 편지도 소개하죠. 먼저 인천시 계양구에 사신다는 윤선재님, 불명이 금선화이시군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금선화예요. 이제 올해 63살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21일에 우리 아들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11월 27일에 병원에 입원을 한 겁니다. 위절제 수술을 했죠. 남편이 아프니까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무슨 기도가 좋을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합니다.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오네요. 정목 스님 부탁드립니다. 이런 아주 간절함을 적어 보내셨어요. 얼마나 놀라고 다급하셨을까 하는 게 이 몇 줄의 글 속에 느껴지네요. 사실 모든 상황이라는 건 내 뜻대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다가온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것만 찝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미 찾아온 것이라면 이것은 다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것, 다행한 것을 찾아내는 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 보면 그것이 남편의 아픈 상황을 더 좋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 그 상황들을 수월하게 받아들이는 훈련은 다행한 일이다 하는 걸 찾아보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도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지더라고요. 아들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아픈 것이 발견되어서 다행이다. 남편이 아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남편이 수술하게 되어서 참 다행한 일이다. 만약에 그 전에 발병해서 수술을 했다면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예식장에 들어오지도 못했지 않았겠는가. 그걸 생각한다면 천만다행이다. 두 손 합장하시고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약도 없고 치료할 방법도 없고 의술도 없다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런데 수술도 할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것이니 다행한 것이다. 수술을 해주실 의사가 있으니 다행한 일이다. 다행한 것들을 하나하나 요소를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반전을 하게 되는 것 기억하시고요. 이 모든 것보다 더 다행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일 뒤에 나쁜 일이 온 게 아니라 좋은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수술할 수 있어서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다.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감사하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마음들을 위안해 보시고요. 그러면서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관세음보살. 이만하길 다행이라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그저 두 손 합장하고 관세음보살 하시고 법화경 중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운 험난한 속에서도 내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호명하면 관세음은 어느 곳에 계시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사람 앞에 몸을 놔두어 주신다. 그리고 위기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다. 내 안에 강력한 말하자면 진원이 생기고 내 안에 강력한 힘이 생겨난다 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보문품 아주 작은 소책자로 돼 있어요. 그걸 한번 이렇게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달팽이 편지는 경북 포항에서 왔네요. 편지가 오랜만에 포항에서 소식 왔습니다. 근데 여기 공원이 환호 공원길이에요. 막 환호하는 곳인가요? 박정수 님이 보내주신 편지,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을 방송으로 뵙는 날은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절집마당을 왔다 갔다 한 지가 20여 년. 그런데 이름뿐인 불자예요. 올해 나이는 7순입니다. 초하루나 보름법회에 간간히 참석하면서 내가 고통스럽고 아쉬울 때만 부처님을 찾는 저는 가짜 불자였습니다.
나는 본래 착하게 태어났고 바르게 살았고 남의 것 탐내지 않았으니까 욕심 없는 사람이야 하는 암안 속에서 살았고요. 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스님, 지금은 아니랍니다. BTN 불교 TV를 통해 여러 스님들의 설법 듣고 특히 이 프로그램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보면서 많은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어떤 날은 캄캄한 밤에 불빛을 만나듯 빛이 없는 동굴 같은 제 가슴에 벅찬 환희의 기쁨이 가득 들어차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제 제 가슴 속에 있는 가시선인장 한 그루 뽑고 그 자리에 부처님 자비의 마음 한 자락 심고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굳어진 돌덩어리 하나 끌어내어 그곳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 한 조각 채우려 합니다. 이 방송 보면서 형편껏 ARS 동참하며 감사한 마음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님, 이 프로그램이 나무 아래 앉아서지요. 큰 나무 아래 작은 식물도 살고 그 아래에는 이끼도 살듯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처님 광명의 빛이 두루 비춘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추신 스님께서 두서없이 썼어도 좋다 하셔서 그냥 써봤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요, 두서 없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편지 글을 읽으면서 진짜 이분이 칠순이 맞나? 라고 생각될 만큼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글도 아름답고 이 내용의 흐름이 한편의 수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끝부분에 써주신 내용 있잖아요.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새봄의 발언문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인데 오늘 바로 이 박정수님의 마지막 그 끝부분을 발언문에 대신한 자료를 한번 써볼까 싶어요. 야, 진짜 멋지다. 가슴도 울컥해지네요. 이 편지에 주신 것만큼 나무 아래 앉아서라는 이 작은 프로그램 하나가 삶의 현명함과 지혜를 주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가 사는 길이 전부가 아니며 또 다른 좋은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면 그 이상 없이 감사한 일이죠. 떠나버린 그 사람도 지나간 그 일도 다 추억일 뿐이라는 지나간 노래 산울림의 회상이 있습니다. 이 음악 보내드릴게요.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 떠나버린 그 사람 생각나네. 돌아선 그 사람 생각나네. 묻지 않았지 왜 나를 떠났느냐고. 하지만 마음 너무 아팠네. 이미 그대 돌아서 있는 걸 혼자 어쩔 수 없었지. 미운 건 오히려 나였어. 산울림의 회상. 그래 뭐 저 사람 마음이 변해서 돌아섰는데 그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가 마음 접어야지라는 그런 노래입니다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후회하지 말고
부처님 법으로 인도되어진 것을 생각한다면 슬플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세상 모든 일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드렸던 포항의 박정수님의 글 중에 마지막 부분이 너무 좋아서 이분의 이 내용으로 오늘 내 마음의 성소 발언문 낭송하면서 이 시간 접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가슴 속에 있는 가시 선인장 한 그루를 뽑고 그 자리에 부처님 자비의 마음 한 자락 심겠습니다. 오늘 저는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굳어진 돌덩어리 끌어내고 그곳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 한 조각 채우겠습니다. 큰 나무 아래 작은 식물도 살고 더 아래에는 이끼도 살듯이 부처님 광명의 빛은 온 누리에 두루 비춘다는 걸 가슴으로 느끼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정수님의 발언문 내용이 가시 선인장 가슴 속에 있는 거 뿌리째로 뽑아내고 그 자리에 부처님의 자비를 그렇게 마음 한 자락에 심겠다 하는 이 말이 제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참 아름다운 생각하셨고 이렇게 살아주신다면 세상의 평화와 자비를 보태는 일이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많은 분들 이렇게 발언문에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3월 새봄과 함께 찾아뵈어야 되겠네요. 건강하게 이번 한 주도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